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교수법 그 세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스토리텔링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추후에 수업을 할 때에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이제 생각이 되실 거라는 그런, 예,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를 맡으신 그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상 좀 현장 경험이 좀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장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아, 그럼 내가 이걸 맡으면 안 되는 건가? 난 그냥 학부만 다녔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본인이 직접 어떠한 창의적인 계획안 같은 거, 그리고 창의적인 놀이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이게 오롯이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유형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좀 인기 있는 그런 파트였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과에서 모의 수업 같은 거 준비하셨을 때처럼 계획안을 작성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나는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를 개발해 봤다. 음, 뭐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교실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해 봤다. 그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인지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저희에게 뭔가 그 수업 시연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3번 유형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수자이고 또 현장 교사 경력이 좀 많기 때문에 수업 시연을 일부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전공심화 학생으로서는 이거는 이제 수업 시연은 필수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수업 시연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거라면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저는 오늘 음악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봤어요. 예, 실제로 뭐 네이버나 구글에 스토리텔링 기법 유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수학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수학 활동.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왜 앞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그 트리펀터스의 묘비에 있었던 것처럼 뭐 수미랑 지선이가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가 한 조각밖에 없네요. 이 한 조각을 어떻게 나누면 똑같이 둘이 똑같은 양을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분수의 개념, 나누기의 개념 등을 심어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통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유형은 수학교과나 과학교과일 경우가 많아요. 탐구활동, 그쵸? 요리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대놓고 스토리텔링 무조건 뭐가 제일 많겠어요? 당연히 아동문학, 예, 언어교육 이쪽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을 법한 예술경험 영역, 음악을 저는 다루게 되었고 실제로도 스토리텔링 기법은 모든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명화 감상 같은 거. 미술 교과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저희 아들이 요즘 가장 재밌게 즐겨보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명화 음악이라는 전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재밌게 명화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담아가지고 아이가 그 명화에 폭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기법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 아이가 보는 책은 단순한 그림책이기 때문에 네, 주 양육자나 교사가 그것을 정말 말 그대로 텔링을 해줘야겠죠. 읽어주어야 그것이 오롯이 스토리텔링 기법이 빛을 본다라고 할 텐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스토리텔링 기법 하면 아동 문학, 국어 교과, 의사소통 영역 이런 쪽과는 조금 거리가 먼 네, 예술 경험 영역에서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기 요거를 제가 좀 가지고 와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떤 활동을 준비했느냐? 네, 제목은 배추 이야기예요. 네, 제목은 배추 이야기가 아니라 배추가 등장하는 스토리예요. 네, 이야기예요. 그 배추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김장의 개념. 우리나라의 식문화 중에서 김치에 대한 거,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들, 그리고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걸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노래 부르기, 가사 전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활동이네? 어,
전형적인 활동이 아니네? 되게 창의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법한 좀 현장에서 흔하지 않은 거를 좀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교육 내용으로는 선율, 박자, 화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안은 심플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 활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자, 일단은 활동명이라는 용어를 이제는 잘 쓰지 않죠, 현장에서. 네, 놀이 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 그래서 놀이명,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드는 배추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 놀이 목적, 우리나라의 식문화, 김치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며 아름다운 화성과 선율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놀이 목표는 지식, 기술, 태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안다. 다른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기술, 우리나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네, 지식, 기술, 태도로 잘 이루어진 목표입니다. 자, 놀이 방법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배추의 노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교사가 텔링을 먼저 해주죠. 그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추의 노래 이야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익숙해지면 자신이 담당하고 싶은 부분의 악기를 직접 만들어 참여해보고 새로운 역할, 선율과 박자 등을 만들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활동은 저는 7세를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5, 6세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여태까지 강의 되게 지루했죠? 이거는 저 혼자 거의 원맨쇼를 할 거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예, 되게 막 웃길 텐데 웃음을 참으면서 잘 들어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좀 소름 끼칠 수 있어요. 예, 그거 미리 제가 주의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노래를 부를 거거든요. 네. 아, 요거 이제 화면 끄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이 화면 녹화를 누르면 화면이 안 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옆에 끄는 게 있네요. 요 다음 부분부터는 제가 끄고 좀 해볼게요. 자, 어떻게 끄는 건지 모르겠다. 예, 눌러도 지금 안 눌러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질 수도 있는데 그냥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배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통통한 배추가 살고 있었어요. 배추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김치가 되는 것. 배추는 김치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김치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맛있는 김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먹거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배추는 김치가 되지 않았어요. 우울해진 배추가 나는 왜 김치가 되지 않는 거지? 나 정말 김치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질 않으시네.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구름 아줌마가 슬피 울고 있는 배추를 보시더니 배추야, 배추야. 그렇게 울고만 있을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봐. 노래를 불러보면 김치가 될 수 있을 거야. 구름 아줌마가 지나간 후 배추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노래를 부르라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지? 자, 이때 아이들에게 발문할 수 있겠죠. 너희들이 배추라면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겠니? 선생님이 배추라면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 김치가 되게 해주세요. 야야야야야. 네, 그럼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고 난리가 나겠죠. 네. 자, 그런데 배추는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배추가 노래를 막 끝낼 무렵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소금, 소금, 소금. 전 지금 혼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소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자, 우리 소금의 노래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면 아이들은 소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교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러가 배추의 노래를 불러주면 이게 하모니가 되겠죠. 라라리리라라 하는 동시에 소금, 소금. 그리고 자신들의 그 소금과 스토리텔러의 라라리리라라 이 선율이 합쳐지면서 하모니가 생기는데 이 하모니를 아이들이 들으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이 배추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배추와 소금은 정답게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던 그때 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또 신나게 대답을 해요. 누가 찾아왔어요? 고춧가루가 와요. 뭐 누가 와요? 막 얘기를 하겠죠. 자, 누가 찾아왔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랄랄랄랄라 액젓 랄랄랄랄라 액젓. 자, 멜로디 지금 3개 등장했어요. 처음에 배추의 노래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소금 소금 2개. 그 다음 마지막에 랄랄랄랄라 액젓 랄랄랄랄라 액젓. 네, 이렇게 3가지 멜로디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여담인데 제가 현장에서 이거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친다며 소금을 소름 막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네. 자, 네. 여러분 혹시 집중 안 될까봐 제가 농담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렇게 액젓까지 찾아왔어요. 자, 함께 하게 된 배추와 소금과 액젓은 정답게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랄랄랄랄라 액젓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자,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저희 아기가 갖고 노는 소금 장난감을 갖고 와볼게요. 이게 소리가 좀 약해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여기 보이세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원목으로 만들어진 소금 장난감인데 원래 처음에는 아까 제가 왜 그 놀이 방법에 적어놨었죠. 처음에는 목소리로만 아이들하고 부분적으로 참여시킨다. 그러니까 각자 아이들은 소금의 노래, 그리고 랄랄랄랄라 액젓의 노래, 뭐 배추의 노래에 희망하는 친구가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배추의 노래는 처음 듣고 바로 따라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리드 싱어가 한 그 선율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을 악기로 바꿀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악기로는 마라카스 혹은 탬버린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소금, 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라라라라라 라라리리리 이렇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쉬워요. 예. 다른 악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이 정도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나온 악기인데요. 뭐 북도 되고 이런 소리 나고 마라카스 같은 효과도 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그림책처럼 되어 있어요. 나 꼭 무슨 유튜브 촬영하는 것 같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배추의 노래가 라라리리라라
여기 악기가 조금 아쉽네요. 예, 이게 딱 그 마라카스처럼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나서. 자, 어쨌든 이해되시죠? 소금, 그리고 배추, 그리고 액젓 노래까지 들어봤어요. 자, 그렇게 배추와 소금과 액젓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자, 이번에는 고춧가루가 찾아왔어요. 네, 고춧가루는 선율로 같이 만들어 봤어요. 선율. 네. 여태까지는 리듬, 박자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율. 자, 고춧가루. 이렇게 스타카토를 줘도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 음악 교육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스타카토 이런 거. 그렇죠? 고춧가루.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고춧가루.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리드싱어가 불렀던 배추의 노래의 선율과 그리고 이 고춧가루가 같이 화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 자, 여기서 또 드리는 팁. 아이들이 만약에 굉장히 활동적이다, 동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선율 노래로 고춧가루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아이들이 좀 정적이고 너무 차분하다. 그럴 때는 고춧가루 이렇게 조금 더 위트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훨씬 더 조화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그런 특성을 교사가 파악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교육 활동, 어떤 놀이 활동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하실 때 반드시 아이들의 어떤 성향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잊으셨을까봐 배추의 노래, 그리고 소금, 그리고 액젓, 고춧가루까지 나왔거든요. 자, 다시 복습해 볼게요. 배추의 노래,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자, 처음에 나왔던 배추의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게 불렀죠. 조용하게. 아이들의 집중도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라라리리라라. 요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구슬을 풀 정도로 조용하게 불렀다면 이쯤 되면 합주이기 때문에 여러 파트가 함께하기 때문에 좀 큰 소리로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이때 주의하실 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과 못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음치시면 이건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새 노래 지도를 할 때 기계음만 들려준다? 좋지 않아요. 네, 기계음만 들려주기보다는 교사의 실제 육성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라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이게 1번. 자, 2번. 라라리리라라 라라리리리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2번. 어떤 게 더 고급스러울까요? 네, 2번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네, 강약입니다. 노래를 부르실 때 강약과 목소리의 크기 조절만 잘 하셔도 훨씬 더 노래가 아름다워져요. 자, 이것은 비단 이런 어떤 선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국민 노래, 학교종 노래.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부르죠. 교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강약과 목소리의 크기를 살려서 부른다면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강약을 잘 살려서 그 선율을 지도하시는 게 음악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새노래 지도에. 예. 자, 그 다음 고춧가루까지 왔어. 아, 우리 이거 노래 반복하다가 또 갑자기 딴 데로 샜죠. 제가 막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랄랄랄랄라 액젓의 노래. 랄랄랄랄라 액젓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악기가 없는데 트라이앵글 같은 거, 맑은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실로폰 같은 걸로, 핸드벨 같은 거. 랄랄랄랄라 액젓, 랄랄랄랄라 액젓.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자, 그 다음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말 그대로 뭐 멜로디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뭔가 그 선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있다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하고 추에만 강약을 넣어서 고춧가루 뭐 이런 식으로 고하고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교사와 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 이야기를 활용한 음악을. 자, 그 다음 고춧가루까지 왔어요. 그 다음 제일 어려워요. 맨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 자, 그렇게 배추하고 액젓하고 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김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슬슬 재료들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우리 왜 아무리 기다려도 김치가 되질 않는 거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또 누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누가 찾아왔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웬만한 재료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누가 안 찾아온 거지? 자, 누가 찾아오는지 잘 귀를 크게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아이들 이거 할 때 엄청 좋아하고 뒤로 막 넘어가요. 깔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자, 발효 장군. 얘는 뭘까요? 네, 박자예요, 박자. 이때 박치인지 박치가 아닌지가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아이들도 교사도. 네, 어려워요, 이 박자가. 발효 장군 이거예요. 하나, 둘, 발효 장군, 발효 장군. 자, 이겁니다. 그때였어요. 발효 장군이 나타났어요. 자, 발효 장군, 발효 장군 이렇게 돼야 돼요. 라라리리라라. 네, 라라리리 발효 장군 이렇게 들어가요. 네. 아, 이게 동시에 진행을 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퀄리티가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걸 이렇게 동시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화성이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네, 전혀 그런 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레이아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레이어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라라, 발효 장군, 이렇게 들어가요. 라라리리라라. 따라리리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까지 하겠습니다. 녹음을 해볼게요. 자, 음성 메모 시작하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이거 무슨 힙합에서 그 붐백? 그것도 아니고 참,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막 웃고 막 난리 났죠? 이런 거 막 에타 이런 데 올리면 안 돼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발효 장군, 라라리리라라, 라라라라. 이해되시죠? 예, 요렇게 이제 모두가 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발효 장군까지 왔더니 마침내 배추는 김치가 될 수 있었답니다. 이야기 끝! 네, 여기까지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각자 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가 된다면 직접 자신들이 연주하고 싶은 악기를 제작해 보는 거예요. 마라카스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페품을 활용해서 그런 쨍 사운드가 나는 트라이앵글 같은 거 랄랄랄랄라 액젓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파트를 나눠서 아이들이 즐겁게 음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자, 3부 그 유형 3번 준비하신 분들 그냥 이렇게 활동을 저처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교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하고 할 말도 많고 막 좀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막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요. 이러실 필요 전혀 없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 안에 어떤 활동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저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뭐 육색 사고모 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25분 정도 분량으로요.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